나는 25세 대기업 인사팀에서 일하는 김지영이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처럼 출퇴근하고 가끔 친구들과 만나 술 한잔하는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경영기획팀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처음 본 남자였지만 단정한 외모와 부드러운 목소리에 순간 시선이 멈췄어요. 그는 이성민, 우리 회사의 새로운 컨설턴트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의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지영 씨, 퇴근 후에 시간 있으세요? 저녁이라도 같이 할까요? 성민 씨의 제안으로 시작된 첫 데이트는 회사 근처 작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대화가 너무 잘 통했어요. 영화, 음악, 취미까지 비슷했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베개에 얼굴을 묻고 미소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 요즘 표정이 달라 보여. 혹시 만나는 사람 생겼어? 친구 미연이의 물음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숨길 수 없는 행복이 얼굴에 다 드러났나 봅니다. 성민 씨와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연애로 이어졌어요. 그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기억해주고 작은 이벤트도 자주 준비했습니다. 이 책, 지영 씨가 찾던 거 맞죠? 우연히 서점에서 봤어요. 그는 항상 그랬어요. 내가 무심코 했던 말도 기억하고 챙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점점 그에게 빠져들었어요. 우리의 연애는 순탄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은 깊어졌어요. 서로의 가족들과도 자연스럽게 만남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성민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지영아, 성민이는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눈빛이 맑아.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도 성민 씨가 오면 항상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셨어요. 그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된 듯 했습니다. 연애 3년 차에 성민 씨는 승진했고 나도 팀장으로 진급했어요. 우리는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며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주말이면 함께 여행을 다녔고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나눴어요. 지영아, 우리 집은 어디에 마련하면 좋을까? 부모님 댁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이 좋겠어.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1살이 된 어느 봄날, 성민 씨는 한강공원에서 프러포즈를 했어요. 벚꽃이 흩날리는 아름다운 배경 속에서 그는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지영아, 나랑 결혼해 줄래?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눈물이 앞을 가렸어요. 6년 동안 함께한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그날 저녁, 우리는 양가 부모님께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성민 씨의 어머니는 조금 다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래, 축하한다. 근데 지영이가 몇 살이라고? 왠지 모를 거리감이 느껴지는 질문이었어요. 성민 씨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지영이도 저랑 동갑이에요, 어머니. 그래? 근데 너희 부모님은 뭐 하시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저는 중소기업에서 퇴직했고 지금은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민 어머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시구나. 우리 집안 수준엔 좀 안 맞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어색한 웃음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때는 그저 예의상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어쩌면 농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성민 씨가 사과했어요. 미안해, 지영아. 어머니가 가끔 농담을 좀 직설적으로 하셔. 괜찮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어색했을 거야. 그렇게 넘어갔지만 마음 한구석에 불편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나는 곧 결혼 준비에 빠져들었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예식장을 알아보고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는 일들로 행복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중 성민 씨의 어머니가 정식 상견례를 제안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어요. 긴장되었지만
정중하게 인사드리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상견례 당일 부모님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셨어요. 어머니는 오랜만에 헤어숍에서 머리를 하셨고 아버지도 새 양복을 입으셨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하니 성민 씨와 그의 부모님이 이미 와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이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성민 아버지는 조용하고 점잖은 분이셨어요. 반면 어머니는 화려한 주얼리와 명품 가방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우리 부모님을 위아래로 훑는 것이 느껴졌어요. 오늘은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편하게 이야기 나눴으면 합니다. 성민 아버지의 말씀에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어요. 음식이 나오고 가벼운 대화가 오갔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민 씨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어머니도 미소 지으며 대화에 참여하셨어요. 성민이가 우리 지영이를 정말 아끼더라고요. 젊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니 우리도 기쁩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성민 부모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곧 성민 어머니가 화제를 바꿨습니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어디서 살 계획인가요? 성민 씨가 대답했어요. 일단 회사 근처에 전세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전세? 요즘 서울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신혼집은 사야지. 성민 어머니의 말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돈댁은 혼수는 어느 정도 준비하실 수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리 부모님이 당황하셨어요. 어머니가 떨리는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형편 정도면 아이들 도와줄 만큼은 됩니다. 애매한 대답이었지만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성민 어머니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요? 우리는 아파트 계약금이랑 가구, 가전제품은 다 준비할 생각이에요. 아버지가 조심스레 말씀하셨어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금액은 아직. 그러자 성민 어머니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요즘은 마음만으론 결혼 못하지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데. 그 말에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지셨고 어머니는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성민 씨는 당황한 듯 어머니를 말리려 했어요. 어머니, 그건 나중에 우리끼리 천천히 의논해도. 무슨 소리니?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두 집안이 하는 거야. 처음부터 분명히 해야지. 성민 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어요. 우리 성민이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 다니는데 상대방도 그에 맞는 조건이 있어야지. 내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마치 물건을 살펴보는 듯한 그녀의 태도에 모욕감이 밀려왔어요. 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이만 자리를 파하겠습니다. 아니, 아직 이야기가 안 끝났는데. 성민 어머니가 불만스럽게 말했지만 우리 가족은 이미 자리를 뜨고 있었어요. 성민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부모님을 따라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운전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집에 도착해서야 아버지가 입을 여셨어요. 지영아, 미안하다. 아버지, 왜 사과하세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래도 내가 저런 모욕을 당하게 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그날 밤 성민 씨에게서 여러 번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그저 혼자 있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성민 씨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지영아, 어제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성격이 좀 그러셔서. 괜찮아. 그냥 좀 시간이 필요해.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민 씨는 계속해서 사과했고 나도 조금씩 마음을 풀어갔어요.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성민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어요. 지영아, 할 말이 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쩐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미안하지만 우리 엄마가 반대해. 결혼은 어려울 것 같아.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6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 미래에 대한 약속들,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방에 들어와 내 등을 쓰다듬어 주셨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 괜찮아, 우리 딸.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부모님께 파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부모님은 크게 동요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는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끝까지 봐야 해. 결혼 전에 알게 되어 다행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만약 결혼 후에 이런 일을 겪었다면 얼마나 더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의 아픔이 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으니까요. 파혼 이후 나는 휴가를 내고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6년의 시간이 무너지는 건 순간이었지만 그 상처를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밤마다 울다 지쳐 잠들고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지영아, 밥 좀 먹자. 이렇게 굶으면 어떡해? 어머니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억지로 밥을 몇 숟가락 뜨곤 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내 방문 앞에 과일을 두고 가셨습니다. 부모님의 따뜻한 배려가 고마웠지만 마음의 구멍을 채우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일주일 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동료들은 대부분 내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평소처럼 대해주는 것이 오히려 고마웠습니다. 지영 팀장, 이번 신규 프로젝트 자료 검토 부탁드립니다. 일에 몰두하는 것이 상처를 잇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어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일했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왔습니다. 그런 날들이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전화기 화면에 성민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 했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영 씨, 오랜만이네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친근한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지만 최대한 감정을 누르고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결혼은 안 하더라도 인사 정도는 정리해야죠. 우리 회사로 한번 오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파혼 후 모욕까지 주었던 사람이 무슨 낯으로 나를 만나자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거절하려다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모욕당하셨던 어머니.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전화를 끊고 부모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는 가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왜 만나자는 건지 궁금하기도 하고 이참에 확실히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아버지도 동의하셨습니다. 네, 그럼 찾아뵙죠. 성민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내고 다음 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당일 어머니와 함께 성민 어머니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대형 건물 앞에 서니 긴장이 되었어요.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차려입으셨고 나도 정장을 입었습니다. 걱정 마, 지영아. 엄마가 있잖아.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얻었어요. 안내 데스크에서 성민 어머니를 만나러 왔다고 하자 직원이 우리를 사장실로 안내했습니다. 규모가 생각보다 컸어요. 사장실에 들어서자 성민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화려한 주얼리를 하고 있었어요. 왔군요. 앉으세요. 어색한 인사가 오갔습니다. 성민 어머니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들어간 비용이 있잖아요. 그 부분 정리하려고요. 그녀는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예식장 계약금, 스튜디오 촬영 예약금 등이 적혀 있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파혼을 통보한 쪽에서 이렇게 비용을 청구한다니. 이게 우리 며느리 쪽에서 준비했어야 할 혼수예요. 못하시겠다면 깔끔히 정리하죠. 어머니는 침묵하셨습니다. 나는 참을 수 없이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그녀는 차가운 눈빛으로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 정도도 감당 못하면 아들 인생 망치지 마세요. 그 순간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동산무역 최 실장님 오셨습니다. 성민 어머니의 얼굴이 갑자기 굳었어요. 어머니가 천천히 미소 지으며 일어나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예요. 비서는 덧붙였습니다. 이번 수출 계약권, 최 실장님 승인 없으면 진행 안 됩니다. 순간 사무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나는 놀라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성민 어머니의 표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변했어요. 성민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무실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지영아, 나랑 잠깐 나갔다 올게. 여기서 기다려. 어머니와 비서가 사무실을 나가자 성민 어머니와 나 단둘만 남게 되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최 실장님이 당신 어머니라고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공포가 느껴졌어요.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동산무역의 실장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왜 중요한지. 네, 맞습니다. 성민 어머니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이사장님? 네. 동산무역 건 때문에. 네, 그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제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남자가 함께였어요. 그는 성민 어머니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동산무역 최은정 실장입니다. 남자는 서둘러 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최 실장님, 갑작스러운 방문 감사합니다. 우리 협력 관계가 오래 지속되길 바랍니다. 어머니는 담담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럴지 모르겠네요. 지금 상황을 보니 재고해봐야 할 것 같아요. 남자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성민 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최 실장님, 무슨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무시한 채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영아, 가자. 나는 어머니를 따라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성민 어머니와 이사라는 남자가 뒤따라왔어요. 잠깐만요, 최 실장님. 그들이 외쳤지만 우리는 계속 걸었습니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성민 어머니가 어머니의 팔을 잡았어요. 잠깐만 얘기 좀 합시다.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천천히 돌아보셨습니다. 오해요? 아니, 오히려 이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네요. 그게 무슨, 내 딸을 모욕하고 그런 태도로 대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성민 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무엇을 잃게 될지 깨달은 듯 했어요. 제발 계약은 취소하지 마세요. 우리 회사는. 어머니는 그녀의 말을 자르셨습니다. 뜻 그대로예요. 우리 회사는 이번 거래 철회합니다. 그럼 우리 회사는 사람 무시한 대가죠. 사람값 매기던 분이 이제 계약값을 잃게 생겼네요. 그 말에 성민 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어요. 우리는 그대로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어머니가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미안해, 지영아. 엄마가 일찍 말해줬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 엄마가 동산무역 해외 담당 실장인 건 알고 있었지. 그런데 그 회사가 성민이 어머니 회사의 최대 거래처인 건 나도 최근에 알았어. 그날 상견례에서 김 사장 이름을 듣고 회사 이름을 물었더니 우리 회사 거래처더라고. 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니 상황이 이해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오늘 함께 가자고 하셨던 거였군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김 사장이 결정할 일이지. 우리는 그저 우리 길을 가면 돼.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지영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 하지만 자기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을 줄도 알아야 해. 성민이 어머니는 그럴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더 무례하게 나왔잖니.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오늘 일은 복수가 아니라 자존심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평소처럼 일했지만 마음은 복잡했어요. 성민 씨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었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주말 친구 미연이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의 만남이라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성민이 어머니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너무했다. 미연이의 분노에 웃음이 났어요.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친구가 있어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이모님이 대단하시네. 어떻게 그렇게 침착하게 대처하셨어? 엄마가 원래 그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시지. 대화 도중 카페 TV에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중소기업 하늘전자가 자금난으로 회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주요 수출 계약이 취소되면서 경영이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면에 비친 회사는 성민 어머니의 회사였어요. 가슴이 묘하게 뛰었습니다. 미연이도 놀란 눈으로 TV를 바라봤어요. 저기, 혹시, 응, 그 회사야.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뉴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 회사가 우리 계약에만 의존했던 건 아니야. 하지만 김 사장이 평소 거래처들을 함부로 대했던 모양이야. 우리 회사가 계약을 취소하자 다른 회사들도 잇따라 계약을 철회했대. 그래서 그렇게 된 거군요. 세상은 생각보다 좁아, 지영아.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르게 돼. 저녁 식사 후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성민 씨가 서 있었어요. 반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야위어 있었어요. 지영아,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망설였지만 마당에서 이야기하기로 했습니다. 성민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꺼냈어요. 엄마가 잘못했다고. 회사도 큰일 났대. 그래, 뉴스에서 봤어. 우리 집안 사정이 많이 어려워졌어. 아버지도 충격받아 건강이 안 좋으셔. 그의 말에 안타까움이 들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담담했어요. 미안해. 그렇지만 그건 너희 집안일이야. 우리는 끝났어. 성민 씨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우리는 6년이나 사랑했잖아. 순간 그동안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행복했던 시간들, 함께 꿈꿨던 미래.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과거가 되었습니다. 성민 씨, 그건 이미 내가 끝낸 거야. 파혼을 통보했을 때 모든 게 끝난 거야. 그땐 내가 어쩔 수 없었어. 엄마가 워낙 강하게 반대해서. 그게 바로 문제야. 내가 엄마 말을 따르는 순간 우리 사이에 있던 신뢰가 무너진 거지. 성민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지났다는 것을. 이젠 정말 끝났어. 성민 씨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슬픔보다는 홀가분함이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집으로 들어오자 아버지가 다정하게 물으셨어요. 누구였니? 성민 씨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요. 정말로.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차를 마시고 계셨어요.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 법이야. 어머니의 말씀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결혼은 깨졌지만 인생은 통쾌하게 정리됐어요. 성민 씨와의 마지막 만남 이후 3개월이 지났습니다. 나는 업무에 더욱 몰두했고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미뤄두었던 미국 연수 기회도 잡았습니다. 삶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느낌이었어요. 지영 팀장, 이번 해외 바이어 미팅 준비는 잘 돼가나요? 부장님의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최종 점검만 하면 됩니다. 퇴근 시간, 동료들과 회식 약속이 있어 레스토랑으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뜻밖의 인물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영 씨 아니세요?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성민의 아버지였어요.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옷차림이었어요. 아버님, 오랜만이네요. 잘 지내셨어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그의 태도는 예전과 달리 겸손했습니다.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나는 동료들이 있는 테이블로 향했어요. 하지만 식사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나올 때 성민 아버지가 레스토랑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지영 씨, 잠시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망설였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근처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사실 사과드리려고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어요. 성민 아버지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아내와 제가 지영 씨와 부모님께 너무 무례하게 굴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어려워진 건 지영 씨 어머님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아내가 평소에 거래처들을 함부로 대했고 무리한 확장으로 회사 재정이 악화된 상태였죠. 최 실장님과의 계약 취소는 마지막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괜찮습니다,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래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두 분의 부모님께 그렇게 무례하게 대한 것.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죠. 성민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그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회사는 결국 부도가 났어요. 지금은 친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성민 씨는요? 질문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성민 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성민이는 많이 달라졌어요. 회사가 무너진 후 아내와 성민이는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성민이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요. 지영 씨,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우리가 성민이에게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준 것 같아요. 돈과 지위가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만든 성민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불편했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후회가 진심처럼 느껴졌어요. 아버님, 이제 다 지난 일입니다. 저도 많이 배웠고 더 강해졌어요. 그래요. 지영 씨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 성민이가 큰 복을 놓쳤네요. 헤어질 때 성민 아버지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사람은 정말 한순간에 바뀔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다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절대적인 악의는 없어. 모든 사람에겐 사연이 있고 언젠가는 깨달음을 얻기 마련이지.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사람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우리도 이제 앞으로 나아가야지. 부모님의 너그러운 마음에 감사함을 느꼈어요.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구나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미국 연수를 마치고 돌아와 팀장에서 과장으로 승진했어요.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책임도 커졌지만 새로운 도전이 즐거웠습니다. 주말 친구 미연이와 강남의 새로 생긴 카페에서 만났어요. 오랜만의 만남이라 서로의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달라졌다. 더 자신감 있어 보여.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됐나 봐. 그거 알아? 성민이가 한국 떠났대. 놀라서 미연이를 바라봤어요. 정말? 어떻게 알았어? 우연히 그 회사 다니던 친구를 만났거든. 성민이 호주로 이민 갔다더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평생을 함께하려 했던 사람이 이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다니. 잘 됐네. 새 출발하기 좋은 기회일 거야. 미연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너 정말 괜찮아? 6년이나 사귀었는데. 응, 진짜 괜찮아. 이제는 그 시간이 그저 내 인생의 한 장이었다고 생각해. 카페를 나와 한강공원을 걷는데 문득 이곳이 성민 씨가 프러포즈했던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픔이나 그리움 대신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지영아, 너 요즘 소개팅 어때? 우리 회사 신입 과장님 괜찮던데. 미연이의 제안에 웃음이 났어요. 글쎄, 아직은 나 자신에게 더 집중하고 싶어.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연애도 좀 해. 33이면 늦진 않았지만 좋은 사람 만나는 건 어려워. 알았어, 생각해 볼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문득 성민 씨와 헤어진 후 얼마나 성장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나는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 부모님과 함께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건배를 제안하셨어요. 우리 딸 승진 축하해. 앞으로도 쭉 자신의 길을 멋지게 걸어가길 바란다. 어머니도 웃으며 잔을 들었습니다. 지영아, 엄마가 항상 너한테 하는 말이 뭐니?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면 결국 자기 발목을 잡는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사람에게 있다. 그래, 그걸 내가 직접 경험했잖니. 앞으로도 그 가치관을 잊지 말아라.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과 마주쳤어요. 그 중에는 성민 어머니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전의 화려함 대신 소박한 차림이었고 표정도 한층 부드러워 보였어요. 순간 우리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어요. 나는 가볍게 목례를 하고 지나갔습니다. 굳이 말을 걸 필요는 없었어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아까 그분이 성민이 어머니 아니셨니? 네, 맞아요. 괜찮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정말 괜찮아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흘러갔어요. 내일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시작. 이제 나는 나만의 길을 걷고 있었어요. 결혼은 깨졌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누군가의 딸이 아닌, 누군가의 약혼녀가 아닌, 오직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법을 배웠어요. 그것이야말로 가장 통쾌한 역전이 아닐까요? 침대에 누워 내일의 계획을 세우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결국 자신의 선택과 용기로 만들어지는 것. 누가 뭐라고 해도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